백신 수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러시아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스푸트니크 V를 국내에 들여올 가능성을 열고 검증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한 이후에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도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이 백신을 들여다볼 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푸트니크가 지금 3대 백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EMA에서 검토 중에 있고 우리 식약청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그거 검토돼서 끝나고 나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스푸트니크도 미리 확보를 해놓으면 플랜 B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 역량을 통해 지금에 있는 모더나, 파이저,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스푸트니크에 대한 제2 플랜 B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모더나, 화이자,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논외로 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논외로 하고 예. 이제는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좀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어느 예.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효과성은 상당히 입증이 된 것이 영국의 의학 잡지 렌싯, 상당히 권위 있는 의학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제적 승인 백신 대부분이 렌싯의 논문을 실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푸트니크 V도 렌싯에 제출한 논문에서 보니까 네. 91.6%. 어떤 경우에는 모더나나 화이자보다 더 네. 효과성은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안전성이에요. 네. 효과성이 좋아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스푸트니크 V는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2개 나라의 이 러시아 백신이 뿌려지면서 네. 상당히 지금 임상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별다른 이제 부작용이나 이상만 없다면 네. 안전성도 승인이 된다면 네. 이것은 뭐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데 아. 지금 58개 국가에서 승인이 났고 네. 우리나라는 검토하겠다는 입장, 네. 유럽에서는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군요. 만약에 안전성이 입증된다면 네. 추정컨대는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 미국은 자국산 백신을 묶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러시아는 지금 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쪽은 백신 자국주의인데 네. 러시아와 중국은 역으로 지금 백신 패권주의로 나가고 있다. 이게 그렇죠. 좀 외교적인 분위기로도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다른 건 둘째 치고요. 모든 백신이 지금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우리 국내 업체가 또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서 공급에는 굉장히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이 의학적인 장단점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러시아 백신 얘기를 야권에서는 안 하는데 여권에서 먼저 나왔고 제일 먼저 이재명 지사가 했잖아요. 네. 만약에 내년 대선까지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됐으면은 네. 이 대선 판도는 여권에게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더 급한 거는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하. 그래서 러시아 백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모든 백신이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화이자, 모더나도 그렇겠지만은 얘가 우려되는 러시아 백신이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혈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이 러시아 백신이 보급은 빨리 될 수 있고 저렴하고 뭐 그런 장점은 있는 반면에 네.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한 백신이라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어떤 그 감염병이 생길 어떤 그런 부작용, 감염병 위험성이 네. 생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학적인 검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 여권에서 이 대선 주자라고 하는 이재명 지사가 먼저 언급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청와대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지금 지시를 했잖아요. 오늘 아까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한 것은 안전성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뭐 도입해라 마라 이런 지시는 아니고요. 네. 스푸트니크 V가 어떤 형태의 지금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다른 나라들이 지금 한 60여 개 나라, 58개국 정확히 얘기하면 네. 58개국이 승인을 해서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도입을 전제로 검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토하다가 뭐 문제가 발생하거나 네. 또 혈전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네. 도입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외국의 사례들을 기본으로 해서 하되 우리나라에서도 자체적으로 식약처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식약처도 또 검증해야 된다고 봐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도입의 검토는 가능하지만 검토라고 하는 것도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는데 그게 반드시 뭐 검토했으니까 도입한다 이런 논리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 검토에 대해서 이 의료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스푸트니크 백신 고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백신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그러나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스푸트니크 백신이라도 우리가 이걸 검토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확보는 공격적으로 접종과 안전성은 신중하게 이 두 가지 차별적인 기준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 전문가의 의견이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너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이 스푸트니크 V라는 러시아 백신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이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문가도 해 주셨는데